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현현입니다. 윤대성 작가의 희곡 출세기입니다. 1970년대 작품입니다. 출세의 의미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폭물적 대중매체와 언론에 길들여진 시민들 비판. 그럼 지금이 2023년도인데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더 대중매체가 속물적이 되었죠. 시민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가슴 아프죠. 수십 년 전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사진은, 이 작품의 시작은 갱구에서 시작합니다. 갱구는 탄광의 입구입니다. 탄광의 입구에 여기에 오랜 시간 동안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동굴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람이 여기서 방송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매체의 허위성. 여러분들 신문,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특히 신문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언론사들이 어, 재벌들에게 많이 재벌들 회사가 많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당연히 대변하겠죠. 자본주의사의 대중매체의 허위성과 인간부재는 인간의 존엄성 상실을 뜻합니다. 이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속물적 대중매체와 언론에 길들여진 시민들 비판, 윤대성 희곡, 출세기 해석, 대중매체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발표된 74년 당시 언론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50년 지난 지금의 언론 역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 광고 선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언론에 광고로 나오는 걸, 또 기사 내용으로 나오는 걸, 그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에 공부 못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대중매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합니다. 1967년 실제 발생했던 광부 뇌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무너진 계행은 광산의 동굴입니다. 16일 동안 견딘 끝에 극적으로 구출된 광부인 김상호의 출세와 몰락 과정을 다루어 상품으로서의 효용선만을 중시하는 대중언론의 책물적 생리를 적나라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언론에 의해 일약 영웅이 되었다가 다시 외면당하는 인물 김창호죠. 실존 인물을 다룬 이름입니다. 통해 대중언론의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멸을 시키는가를 예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강백 알, 전부 언론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강백 파수꾼, 이 작품들은 전부 다 언론, 이 작품은 언론이 아니고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어떻게 길들이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요즘도 보면 작품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해가 이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움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 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제 유형은 모의고사, 아, 수능 문제 이런 거 한 3회 정도만 풀어보면 문제 유형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문제 유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맨날 문제 유형만 공부한다면 곤란하겠죠.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거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문제는 틀을 정해 놨는데 그 정해 놨던 틀을 알아야겠죠. 그걸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 똑같은 문제 유형이라도 재료가 달라지잖아요. 그 본문이 달라지고 보기가 달라지고 답지가 달라지죠. 그거를 해석하면은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의 배경입니다. 네, 이 작품의 내용은 김창호의 구출과 구출 이후 현대 사회에 정하는 김창호의 모습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출 당시의 김창호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관심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야 16일 만에 저 사람 나왔네 이래 되겠죠. 명예를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뭐 기자들 같으면 특종을 노리는 거죠. 요즘 뭐 우리 포털에 보면은 낚시성 제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의 존귀함 때문에 김상호 구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후 김상호의 활동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대상의 주목을 받은 김상호의 상품성을 이용한 방송국의 행태와 광고 촬영, 그를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매니저와 희생 등은 천박한 한 인물을 타락시키고 파멸에 이르는 총체적 구조의 문제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김창훈 잘 나갈 때는 내가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하다가 결국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파멸을 하는 겁니다. 결국 김창호라는 매몰 광부의 출세기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 특히 당시 주목받는 매스미디어의 논리와 문제점을 진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 작품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을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부풀려 관심을 과장되게 증폭시키다가 효용성이 상실된 그 순간 가차없이 버리고 마는 자본주의 속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의 생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줄거리입니다. 갱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매몰된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한 인사가 된 김창호는 매니저 미스터 양을 만나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돈을 탕진하던 김창호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언론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다시 탄광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김창호는 아내가 사산,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합니다. 이때 광업소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합니다. 김창호는 사고 현장에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인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은 김창호를 외면한 채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모두가 떠난 현장에서 김창호는 이성을 잃은 채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겠다며 소리칩니다. 그건 잘 안 되겠죠? 한눈에 보입니다. 출세와 인간부재의 의미입니다. 작품이 출세기잖아요. 출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동굴에 갇혀 있던 사람, 광산에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왔죠.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 이 출세를 했죠. 김창호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되죠. 인간 부재는 인간성 상실. 우리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그것도 부패와 타락이 많았습니다. 이 인간 부재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상실을 의미합니다. 현대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는 전부 돈이 중요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물 정리입니다. 김상호, 매몰 광부로 구조된 후 대중매체에 상품화되어 총물적 인간으로 몰락하는 인물입니다. 주치의는 김상호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인물이고 홍 기자는 부정적 언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김상호를 이용하다가 외면하는 이기적 인물이고 생명보다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스터 양입니다. 김상호의 매니저인데요. 김상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인물이며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냉정하게 대합니다.
방업소장과 안전실장은 요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도 그저 뭐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 많죠. 뇌물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돈익 계산을 따지는 이해타산적 인물입니다. 박여인은 김창호의 부인입니다. 죽은 아이를 낳고 참 김창호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했는데 이 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참 불행한 여인이죠. 후견꾼들은 매스컴에 의해 의식이 마비된 대중들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갱구가. 자, 갱구는 갱, 동굴, 굴 입구입니다.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됩니다. 이게 중심 사건이죠. 유명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김창호의 축제죠. 돈을 벌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가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몰락했죠. 그 다시 관상으로 갔습니다. 자, 홍 기자는 논문을 읽고 있다. 때때로 만년필로 가필도 해가면서 자, 이 가필은 덧붙여 쓴다는 거죠. 그 논문을 읽고 있는 홍 기자인데요.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언급된 언론의 역할과 상품, 이건 논문은 언론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고 이야기했죠. 뭐 지금 권력자도 나는 언론의 잔소리를 잘 듣겠다 해놓고 지금은 언론을 뭐 탄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할과 상품 가치를 추구하는 실제 언론의 대비를 통해서 대중매체의 허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은 진짜인데 홍 기자는 이 글을 읽은 홍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등 성인들 말씀 틀린 것 없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논문은 틀린 것 없지만 홍 기자가 문제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는 현대사회는 다원적인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광대한 지역의 산재한, 다원적은 다양한이고 산재한은 흩어진 생활 영역으로 인해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뭐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런 게 단순했는데 요즘 복잡하잖아요. 복잡 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계층 간의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다.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다원적 계층 구조, 계층 간의 모순과 대립, 소외되는 부분. 이 사회의 성은 사회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대중의 소통을 대리하는 것이다. 자, 대리하는 대신하의 일을 처리하다 했습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 매스컴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대중의 소통을 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또 가진 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회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회화는 대화지 않습니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인 소통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문은 좋죠.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반응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사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자기의 입장만 대변하고 권력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가진 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면 또 문제가 더 커지겠죠.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는 홍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김청화 등장으로 해서 홍 기자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립니다. 잘 나가다가 몰락한 김창호가 홍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호 선생님, 뭡니까? 저 모르시겠습니까? 기자와 최저원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데요. 당신 누군데? 자, 말도 반말 막 하죠. 몰라보는 김창호. 이 언론인들의 어떤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홍 기자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여보. 김창호라는 이름이 한두 개예요. 자, 기사거리가 아닌 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달면 쓰고 쓰면 뱉는다. 동진강업소 동 5경에 묻혀있던 광부 김창호. 16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 홍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김창호 씨. 역시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김창호. 사실 도움 받고 싶죠. 다시. 그런데 뭐 볼일 이슈, 나 지금 바쁜데 관심 없는 홍 기자입니다. 사무적 태도죠.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유명세를 타고 돈을 벌었지만 출세했지만 탕진하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궁색한 저지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습니다. 돌아서서 5천원짜리를 주면 이거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아로청 광고부에 가면 사람 찾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빴어. 김상호를 무시하고 다시 논문을 본다. 5천원짜리. 뭐 당연히 오늘 큰 금액이죠. 74년도니까요. 5천원 먹고 떨어져라. 광고부에 가서 알아봐라. 기사로서 가치가 없는 김창호를 귀찮게 여기는 홍 기자죠. 토사구팽이라는 토사, 토끼를 사냥하고 난 다음에는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김창호 여보시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한때는 그래도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이요. 서울시장도 나한테. 자, 영부인 요즘도 영부인이 뭐 말 많죠. 무시당한 것에 대한 못마땅한 분풀입니다. 이게 뭐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하고 똑같죠? 멍하니 말을 잃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를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자, 홍 기자의 행동과 홍 기자가 읽는 논문의 내용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죠. 논문은. 홍 기자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자, 매스컴과 현대인의 필수적인 관계. 자, 매스컴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견고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기만 보고 있는 거 그것만 계속 보면 지금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요즘 매스컴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부재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 상실입니다. 매스컴에 이르지 않았는 것을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컴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가. 자, 현대 매스컴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부재의 상황을 매스컴이 앞장서서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김상호를 박대하는 홍 기자입니다. 중력되었고요. 카메라 가운데 설치되고 있다.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 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 라이트 비친다. 홍 기자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민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동민광업소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죠. 메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던 광부 34명이 매장되었습니다.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전부 죽었죠. 그런데 폭발한 갱구 아래쪽 대피소에 있던 배강공 22세 이호준수가 아직 살아있음이 이상과 연결된 배비 파이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 난 갱 입구입니다. 김창호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또 특정도 될 수 있겠죠. 살아나오면. 이때 이불 보따리를 맨 김창호 일가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호를 발견한다. 홍 기자 달려온다. 가난한 김창호의 처지가 드러나고요. 무관심하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죠. 김창호 씨 잠깐만 경험이 있던 김창호를 방송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불 보따리를 벗겨 카메라 앞에 세운다. 대중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좀 뭐 거지 같은 보기 싫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광부 김창호 씨가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매물로 16일간 굴속에 갇혀있다 무쇠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 사무실로 찾아온 김창호를 대할 때와 상반된 태도입니다. 달면 삼키고 수면 버린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구경꾼들. 자, 이 구경꾼들은 매스컴에 의식이 마비된 대중들입니다. 김창호 씨에게 시선 주면 박수친다. 김창호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웃으며 손을 흔들며 담례한다. 자, 다시 관심을 받게 된 상태죠. 돈 또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1200m 계획 내 대피소에 배관공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계획 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김창호를 이용하는 홍 기자의 모습이고요. 이에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이 났다. 대중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어 신이 났죠.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픈 건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견디기 힘듭니다. 전구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 펌프로 공기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유사한 사고 현장에서 대중의 관심에 신이 난 김상호입니다. 그 사이에 기자 한 사람이 뛰어 나와서 홍 기자에게 귀에 말한다. 홍 기자 마이크를 빼서 자기 말을 한다. 김상호의 이용 가치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의 마이크를 뺐었죠.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 한 부분을 드러내어 매몰된 인부들이 모두 그 틈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했습니다. QMR의 내용이 바로 구출되었다고 하는 내용이겠죠. 참 싱겁게 끝나는군. 이거는 마이크 끈 상태죠. 이런 걸 특종이라고 취재하다니. 자, 갑시다. 광부가 호출된 사실을 기뻐하기보다 특종이 사라진 것에 대한 실망감. 이게 바로 인간부재, 인간성 상실의 매스컴의 모습이죠. 뭔가 대조가 된다, 그죠? 카메라 치운다. 구경꾼들 이제 흥미 없다는 듯 카메라를 따라낸다. 구경꾼들도 인간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 흥미 위주로 나아가죠. 또 길들여진 시민 대중들입니다. 김상호 정신없다.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꺼졌는데도 그렇죠. 경영 속에서 오리다 견디려면 바깥 세상은 생각 말아야 됩니다. 그저 꾹 참고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다는 희망을 갖고 희망. 자, 상황 변화를 알지 못하는 김상호, 희망을 품고 나왔지만 희망을 찾지 못한 김상호를 상징합니다. 김상호 일가 외엔 아무도 없다. 광부들이 구출되자 다시 대정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김상호고요. 박예인 여보 가요. 아내죠. 좀 불쌍합니다. 어디로 가? 땅속으로. 땅속은 자신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던 공간이죠. 그래, 하늘로 가자. 하늘은 김상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기록을 세우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대상입니다. 하늘로 가서 모두들 깜짝 놀랄 기록을 16일 만에 호출되었는데 뭐 한 100일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울 거다.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늘로 가서 기록을 세우는 거다. 자, 이 부분 하늘로 가서 기록을 세우는 거다. 이 부분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자, 매스컴의 허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일가 보따리 들고 천천히 퇴장한다. 자, 김창호의 어려운 처지와 여운에 의한 결말이죠. 직접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이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이게 또 극문학의 특징입니다. 극문학의 특징은 말하기보다는 보여주기가 많죠. 대사와 행동 중심의 보여주기가 많습니다. 자,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하늘로 가자고 하는 김창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극문학이고 희곡이고요. 성격은 풍자적입니다. 비꼬는 거죠. 비판적이고 언론에 대한 비판적, 대중에 대한 비판적이죠. 또 사실적입니다.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주제는 대중 언론의 상업주의 비판입니다. 자, 상업적인 대중 매체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중 언론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특징입니다. 대사 행동 중심의 극문화. 대사 행동 중심은 이건 보여주기죠. 직접적 제시가 아니고 간접적 제시입니다. 1967년 매몰되었다가 16일 오타가 있네요. 만에 구출된 광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희곡이고요. 실제 광산 사고를 소재로 1970년대, 이 작품이 1974년도 작품입니다. 언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속 대중매체의 생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신문에 나오면 방송에 나오면 전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공간을 옮길 수 있도록 장면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 희곡은 무대 위에서 공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장면을 분할해가지고 여러 가지 쉽게 무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겠죠. 보통 희곡과 달리 다양한 장면들을 연결한 그런 구성입니다. 희곡은 장면이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간을 옮길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장면들을 연결했습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중심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뭐, 광산 속,
방산 안의 모습, 갱구의 모습 뭐 등등 있잖아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몰, 구조, 출세, 몰락의 상승적 한강 구조. 매몰했다가 상승했잖아요. 구조되고 출세, 여기까지 상승인데 그다음 몰락은 하락이죠.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인물, 이익을 추구하는 주변 인물, 매니저도 있고 또 홍기자도 있잖아요. 통해 사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논문과 대조되는 언론의 모습을 통한 현실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심 갈등, 그 인물과 사회, 그 김상으로는 인물과 사회, 언론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결말로 보는 이의 관심을 또 이끌어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